오늘은 그냥 그 여러 개 트레이딩 관련해서 제가 보는 경제 지표들 쭉 보면서 뭔가지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게 여기 보시면 이 캔들 차트 있죠. 이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요, 주황색, 예, 요게 이제 그 빅스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의 변동 지수고 요 파란색이 이게 VXN, 그래서 그 나스닥 100 변동 지수거든요. 가격 변동 지수. 두 개가 다 최근까지 이렇게 바닥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죠? 들려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승 궤도가 추세적으로 안정성을 갖지는 못하고 아랫방향으로 약간 힘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보이게 만들긴 하고 있어요. 이게 들렸다가 내려오고 들렸다가 내려오고를 반복하고 있긴 한데 이게 방향성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봐서 심리적으로 이게 윗방향의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걸 측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측정하는 게 아랫방향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게 윗방향으로 추세적으로 강하게 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를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윗방향으로는 못 올라간다 그러면 옆으로 기거나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니까. 아직은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인지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차게 들고 내려오고 들고 내려오고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일단 다만 위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얘가 세차게 아래쪽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은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 않고 최근 트렌드에서 터닝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트렌드가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게 요게 뭐냐면, 그 예전에 CNN Fear and Greed 인덱스 보여드리잖아요. 이건 매크로 마이크로에서 그거를 이제 좀 종합적으로 장기 패턴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이 빨간 게 S&P 500 지수고요. 하늘색, 파란색이 이게 그 CNN Fear and Greed 인덱스거든요. 이 Fear and Greed가 상당히 높은 시점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위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일정 기간 안에서 상당히 강도가 세게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점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예,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패턴이 일반적으로 좀 더 강하거든요. 이렇게 유지하는 패턴보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 찍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라인 위에 거는 좀 강도가 센 라인에서 아랫방향으로 조금 밀려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추세는 윗방향으로 계속 이어나가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OFR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파이낸셜 리서치 오피스에서 나오는 요거에 대한 지수인데, 뭐 신용이라든가 주가 가치, 그다음에 자금 조달 혹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변동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합 지표는 사실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안정화된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정화된 국면까지 충분히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주식시장이 윗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약간 불안정성을 띠고 있는 상태에서 윗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상당히 좋았던 요 시기에 보면 충분히 밑으로 내려와 주잖아요. 이거는 전반적인 여건들이, 여기 말하는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이 상당히 안정화된 축에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내려오는 강도가 적다는 얘기는 그럼 기반 상황이 그렇게 안정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를 좀 당겨서 보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최근 트렌드를 당겨보면, 예,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요 카테고리별로 보는 거고, 이걸 지역별로 보면 뭐 이머징 마켓이나 혹은 다른 선진국, 미국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것도 좀 당겨서 볼게요. 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이게 다른 선진국이나 이머징 마켓보다 미국 시장이 사실 물론 포지션이 크긴 하지만 이 변동성이 조금 불안정성이 조금 더 큰 규모를 차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폭이 줄고 있는데 얘는 그렇게 큰 폭으로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얘가. 여하튼 그래서 요것도 요 지표 OFR 지표로 놓고 봐도 이게 윗방향으로 계속 세차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아랫방향으로 궤도를 잡은 거 아니야? 이런 물음표를 찍게 돼요. 요거는 다른 기사와 관련된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요게 시카고 연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금융시장과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위험 자산, 그다음 신용, 레버리지, 요거 같은 걸 포함해서 하는 건데, 요거 최근 패턴을 보면 내려오다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바닥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요런 지표만 보는 거고, 매크로적인 입장까지 다 포함하면, 여기 어드저스트
어드저스트먼트라고 돼 있는데 요게 뭐냐면 매크로와 관련된 입장을 여기 예. 매크로 이코노믹과 관련된 상황을 접목한 거예요. 이 위 상황에서 그런 걸 보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더 안전화되는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의 불안정성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더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앞에 본 거하고는 약간 다른 결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게 NAAI인데 미국의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작은 포지션, 액티브 자기 펀드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게 보시면 작년 12월 27일 날 조사에서는 최근치에 가장 극대치까지 포지션을 늘렸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올 초에 극단적으로 쭉 포지션을 줄였잖아요. 상당히 많이 줄였죠. 그리고 S&P 500 지수에 내려오는 강도가 이 포지션을 줄인 강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금 내려왔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개미들이 받쳐주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근데 개미들 포지션은 이게 빨리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개미들 포지션 보면 이게 개미들 포지션인데 개인들 포지션입니다. 주식 포지션이 지금 12월 달 기준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1월 달 지금 들어와서 이게 나오려면 1월 후반으로 가야 되거든요. 2월 초반? 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볼 수는 없긴 한데 여기서 포지션을 얘네들처럼 기관처럼 줄인 게 아니고 오히려 포지션을 좀 받쳐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포지션을 급격히 많이 줄였다. 줄인 이유는 뭐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이익 실현 일단 뭐 이런 형태로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개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네들이 더 매수를 치고 올라갈지 아닐지가 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일단 기관들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이익 실현을 공격적으로 초반에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심리지수거든요. 여기 심리지수 보시면 제가 왜 받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냐면 여기 보시면 12월 27일 날 이 불리시라고 하는 게 46.3이었거든요. 12월 20일 이후에 후반으로 가면서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1월 3일 날 물어봤더니 위로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개미들이 받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기관은 팔아졌겠는데 개미들은 받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거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관하고 개인은 지금 최근의 패턴에서 놓고 보면 약간 갈린 것 같아요. 기관은 이익 실현, 개미는 더 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야데닌 리서치에 나오는 건데 시티그룹에서 나오는 그 경제 지표를 발표했을 때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제로 기준 위에 있으면 높게 나오는 거고 제로 기준 밑에 있으면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기준치 예측치보다 경제 지표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강도가 줄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나오는 강도가. 유럽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나오는데 경제 지표가 실제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오는데 물론 안 좋게 나오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안 좋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큰 지역 단위 두 개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물론 유럽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 긍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치하고는 지금 낮게 나오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게 점점 부정적인 패턴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강도를 갖고 윗방향으로 세차게 밀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동력이 있을까? 이 지표로만 보면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그 투기 세력들이 S&P 500 지수에 대해서 그 풋과 콜 포지션을 하는 거에 대한 넷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거 위로 올라가면 콜에 베팅을 많이 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풋에 베팅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여기 풋 베팅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들어서 이게 아랫방향으로 짓눌릴 것 같은 느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짓눌린다고 해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작년에 8월 달까지가 주가가 쭉 내려왔잖아요. 10월까지 10월 말까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락 베팅을 하다가 이 베팅이 살짝 줄었었죠. 그래서 풋 규모가 살짝 줄었었잖아요. 그다음에 요 2024년도 보면 초반에 10월부터 쭉 추세적으로 올라왔죠. 주가가 쭉 올라오니까 이 주가를 보면 아까 봤던 주가를 보면
이렇게 10월까지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5월 달까지 한번 반등하고 해서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월, 4월, 5월 이렇게 눈치 보기를 해대고 있을 때 얘가 여기 보시면 3월 여기 보시면 여기 6월이죠. 그죠? 3월, 여기 4월, 5월, 6월이잖아. 요때 눈치 보기 하고 있을 때 풋포지션이 쭉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얘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잖아. 이거 밑으로 밀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한 거죠. 투기 세력들이 이거 한번 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밀리지 않고 퉁 튀어 올라갔죠. 퉁 튀어 올라가니까 얘가 포지션이 쭉 줄면서 밀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내려온 게 꼭 밀릴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이거 밀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투기 세력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측정해야지 이거 가지고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은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짓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풋콜레이션인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앞에 본 거하고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 풋이 커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콜이 커지는 거고. 근데 얘 트렌드를 보면 이게 밑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안 좋게 움직이다가 풋이 커진 거죠. 2023년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쭉 해서 콜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풋이 커졌다가 다시 콜이 커졌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 콜이 커지다가 다시 풋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최근 패턴을 보면. 바닥을 찍고 최근 5년치를 보니까 헷갈린데 이걸 보면 좀 당겨보면 최근 1년치로 당겨볼까요? 네, 여기 쭉 내려오다가 다시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풋 쪽으로 하는 쪽의 기준치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풋이 많다는 의미라고 여기서는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풋 비율이 좀 더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 약간 풋콜레이션으로 놓고 보면 이게 윗방향보다는 아랫방향으로 현재는 짓눌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스탁 차트에서 나오는 건데 스탁 차트에서 나오는 표시한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연두색이 S&P 500 지수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파란 거가 50일 이동평 S&P 500 지수 안에서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애들의 비율이고요. 요 밑에 있는 빨간 게 200일 이동평균선에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차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각각 이동평균선 위로 계속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온다는 뜻인 거고요. 얘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면 두 개가 내려오면 뭐냐면 그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얘가 두 개를 치고 이 두 개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면 일정 부분 이렇게 조종의 모습을 보이는 패턴이 강해요. 최근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머리를 땅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으니까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 패턴을 보면 이 두 개 다 직전에 있었던 퍼센테이지들 있잖아요. 자기가 일정 수준 올라왔던 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패턴에서 있었던 강도까지는 올라왔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동력이 신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상실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강도까지가 일정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이 중간에서 이렇게 강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꺾이면 낮은 상태에서 최근 강도보다 덜 올라왔잖아요. 이러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긴 한데 일단 일정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내려가는 패턴으로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달러에 대한 변동성이거든요. 달러에 대한 변동성인데 얘가 최근 약간 이 바닥을 찍고 들려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직전 5년치기 때문에 상당히 길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요거 이외에 달러 가치를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보시면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쭉 올라가잖아요. 한번 이게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이 달러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때도 달러가 급등했고 이때도 달러가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장기 패턴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코로나 팬데믹 빵 터지고 나서 3월 달에 확 이거 달러 인덱스입니다. 확 급등하죠. 여기 보시면 그때가 이때예요.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확 치고 올라가잖아요. 변동성이 위로. 그러면서 달러가 급등하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2022년도 들어서 물론 이때도 추세적으로 올라왔는데 2021년도에 이때는 올라왔지만 이때는 변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얘가 그냥 쭉 밀고 올라온 거고 추세적으로 여기 보시면 갑자기 쫙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올라왔잖아요. 이때 달러의 변동성이 쭉 밀고 올라온 거예요. 이건 CNBC 데이터입니다. 쭉 밀고 올라온 건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쭉 내려왔다 확 들려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지금 최근 보면 쭉 밑으로 이제 세차게 밀고 내려오긴 했는데 얘가 일로 계속 내려가기보단 위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게 아직 강도가 그렇게 셀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좀 짧게 보면 얘가 쭉 내리꽂았다가 확 들려 올라오는데 지금 들려 올라오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 그러니까 그 환율 얘기할 때 120달러 깨지고 밑으로 좀 내려가는 것 같으면 아랫방으로 더 셀 것 같습니다. 뭐 원달러 이제 원화의 가치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 시장에서 나오긴 하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화 가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갈 일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움직임하고 같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드렸죠. 최근 패턴에. 그래서 이게 아랫방향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갈 거다,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단은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가치가 쉽사리 확 붕괴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게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동을 하면 그때는 달러 인덱스는 호재로 작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 달러 인덱스 위로 올라갈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면 S&P 500 지수가 추세적으로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고 이 조정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여기를 뚫고 강도가 세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냐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일단은 이게 내려오는 게 계속 아랫방향으로 베팅하거나 옆으로 기는 형태로 지금은 투자자들의 심리나 어떤 자산시장의 움직임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지표들, 그러니까 심리지표나 어떤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산타렐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그런 심리적 기대감이나 이런 요소들이 많아서 쭉 밀려 올라간 건 맞는데 예전에 그 에쿼티 클락에서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전년 그러니까 월초 1, 2, 3월 달에는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흔들렸죠. 우리나라는 추세적으로 좀 내려왔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흔들리다가 3월 이후 4월 지나면서 쭉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보였잖아요. 8월까지인가. 그래서 1, 2, 3월 달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은 사실 방향성이 큰 폭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가능성은 지금은 없을 것 같고 아랫방향으로 좀 더 짓눌릴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게 이 부분인데 이거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정인설 특파원께서 1월 7일에 올린 기사거든요. 미국이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를 쏟아낸 건데 이건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경제학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긴 기간에 만들어지는 어떤 패턴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주식시장에 지금 당장 적용될 거라고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 근저에 깔려있는 위험성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인지하고 단기 변동성의 움직임은 또 다른 거거든요. 주식시장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재정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플레가 재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의 재정이나 이런 상황이 그렇게 꼭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그 바이든이 재정 지출을 계속 해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시 인플레를 들어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재정 지출에 대해서 혹은 재정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잘 건드리지 않고 상황을 유지하다 보면 내려오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머리를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려오던 인플레이션이 머리를 살짝 들면 시장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상황이 전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아래쪽으로 움직인다고 금리가 내려온다고 긍정적으로 베팅하고 있던 패턴이 바뀔 수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더 좀 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피치사든가요? 신용등급을 강등했죠, 미국에. 신용등급 강등했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봤든가요? 향후 전망을. 그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다른 신용등급 회사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일시적 충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요동을 만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미국인들이 잘 모른다. 근데 미국 애들은 원래 몰라요. 지들은 써대고 하는 것만 알기 때문에 부채 상황을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없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정부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게 불안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하는 건.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연준의 그 자산 규모거든요. 아직 계속 긴축은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연두색은 뭐냐면 이게 트리플 C 이하의 하이드 채권 수익률이에요. 빨간 거는 미국의 하이드 채권 전체 수익률하고 지수화해놓은 수익률하고 국채 간의 스프레드예요. 근데 이 두 개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권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도는 아직까지 급격하게 들리진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채권 시장의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어떤 이슈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쭉 올라왔다가 이 부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5%까지 팡 찍고 올라왔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잖아요. 이 내려와서 움직이는 게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여기 5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 급격한 변동성은 사실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야기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 보면 하이드 채권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 쫙 급등해서 올라가다가 이 스프레드 이건 스프레드 요게 하이드 채권 수익률이고 빨간 게 스프레드죠. 이게 급등하게 올라가면서 얘가 쭉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이런 패턴을 지금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최근 느낌을 보면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건데 이게 그 스프레드 이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잘 보이게 좀 제가 바꿀게요. 표를. 자, 이 부분인데 제가 뭘 뺐냐면 연준의 자산 규모를 뺐습니다. 최근 보시면 여기 12월 말쯤 되면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 이 보라색이 10년입니다. 쭉 내려오다가 살짝 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건 좀 더 봐야 되는데 얘는 내려오고 10년 국채는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다시. 그런데 여기 트리플 C하고 스프레드는 올라오고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요 강도가 세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은 밑으로 내려오고 이 하이드 채권 쪽의 스프레드나 수익률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시장에서 위험 자산을 집어 던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에서 팔아제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에서 막 팔아제끼면서 가격이 폭락하면 하이드 채권 수익률은 쭉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국채를 매집하러 막 들어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채권 수익률 볼 때 경기 정점에서 뭔가 움직임을 볼 때는 이런 패턴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여기 보면 쭉 이 트리플 C 이하의 하이드 채권 수익률하고 이 스프레드 쭉 올라가고 있는데 10년 국채 수익률 쭉 내려오잖아요. 이 패턴이 만들어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패턴은 사실 추세적으로는 큰 의미 위험성이 보이진 않아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최근 패턴 같은 경우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최근 패턴 같은 경우엔 요게 들리고 있는 여기까지만 봤구나.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열려보니까 다시 얘도 들렸네요. 그래서 요 부분이 엇갈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잘 모니터링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에서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미 이제 이 기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국채입니다. 얘가. 아니 미국 그 국가 부채예요. 늘어나는 속도 굉장히 빠르죠. 이 파란색. 그리고 이건 전년 동기 대비와 전월 대비 증감 금액이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쭉 올라왔던 강도하고 다른 게 언제 달라졌냐면 IT 버블 때 한번 각도가 꺾였죠. 그러면서 조금 더 그 증가하는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강도가 살짝 이 올라오는 패턴 다르게 늘었거든요.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강도가 좀 더 세졌죠.
그리고 아예 코로나 팬데믹 때 점프업을 한번 하고 그 강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 국가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뜻인 거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석학들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궤도를 일단 강도를 떨어뜨리거나 줄여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인 건 그러니까 그 주식이 윗방향으로 튈 것 쪽으로 지금은 경제 지표는 안 봤습니다. 경제 지표는 안 보고 뭐 심리 지표라든가 뭐 아니면 투자자들의 어떤 행동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만 본 거죠.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윗방향으로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야 될 이유가 지금 존재하기보다는 옆으로 개걸음을 치거나 아랫방향으로 더 밀릴 가능성에 조금 더 투자자들이 생각하거나 움직이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석학들이 얘기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으로 불안정성을 띄우면 안 되고 큰 그 근저에 바닥에 깔고 있는 걸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잠재돼서 밑으로 100% 눌렸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빠른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거는 미국의 재정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다시 수면 위로 살짝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석학들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국채 시장, 자본 조달, 증권 쪽에서 증권 발행, 채권 발행으로 자본 조달을 하는 영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이하나 이런 쪽에 보면 뭐 ICR이 1배 미만으로 떨어져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나 이런 것들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드렸잖아요.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일들이 올해. 그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지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급격히 아래로 폭락하거나 아주 속도가 빨리 밑으로 쭉 빠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지금 높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다. 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상황을 예측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렸고 다음에는 제가 그 경제 지표들을 종합해서 취합해서 현재 경제 상황, 미국 경제 상황을 보는 게 있거든요. 그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경제 지표들을 보면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